네,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수요일 저녁 8시 40분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요. 일단 수요일까지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수요일이죠. 자,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우선 매매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나 코스닥, 코스피는 조금 샀고요. 코스닥은 조금 팔았죠. 조금. 근데 기간이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좀 느낌이 쎄하죠. 자, 옵션도 보면요. 오늘 외국인이 좀 풋을 좀 많이 샀어요. 콜을 팔아버리고요. 반대로 기관은 또 풋을 팔아버리고 콜을 조금 샀네요. 글쎄요, 시장이 참 애매합니다. 참 애매합니다. 자, 매매 동향 종합이라고 해서 누적 매매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이 4월 24일이죠. 자, 그러면 3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매매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는 어마어마하게 샀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샀고요. 개인은 코스닥을 얼마입니까? 이게 1조입니까? 개인은 코스닥을 어마어마하게 사고요. 코스피를 또 어마어마하게 팔았네요. 기관은 둘 다 많이 팔았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을 기관이 많이 팔았습니다. 자, 이것만 놓고 보면 참 코스닥이 참 어렵구나, 참 쉽지 않겠다, 당장은 반등 자체가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옵션도 포지션을 보면 외국인은 역시 하락 쪽에 베팅을 했고 기관은 또 반대로 하락하지 않는 걸로 베팅을 했네요. 참 애매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요, 코스닥은 특히 기관이 많이 매수한 종목이거나 기관이 관여하고 있는 종목 중에 지금 현재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은요,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네, 기관은 계속 매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계속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은, 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오락가락 애매한데 만만치는 않아 보이거든요. 일단 이런 장은 섣불리 들어가서 뭐 중장기 투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단기 매매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잠깐만 좀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쉬시기가 좀 그러면 종목별로 또 오르는 종목들도 중간중간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잘 골라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코롱생명과학은 요 지점이 1파 하락 구간이었고요. 요 지점이요. 그 다음에 이 지점이 3파 하락 구간이었습니다. 이 3파 하락 구간을 어제까지 잘 버티고 있다가 제가 어저께 한 번 더 하락 파동이 남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오늘부터 하락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이 하락의 크기로 봐서는 조금 더 하락의 여지가 좀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한 4만원은 좀 깨야 되지 않을까. 4만원을 깨고서 39,000원까지 올지 39,500원이 될지 아니면 38,500원이 될지 38,000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분봉을 가지고 제가 그때그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장중에 4만원은 일단 한번 깰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번에 만약에 하락 파동이 나오면 이제는 이 종목은 거의 이제 하락의 끝 마무리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 해서 이 종목이 당장 급반등하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일시적으로는 좀 반등을 좀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이후에는 길게 행보를 해서 요 내려오고 있는 요 21선 이동평균선하고 이렇게 합류가 어느 정도 돼야만 이평선이 좀 뭉쳐져야만이 좀 에너지를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코롱생명과학은 한 번 더 4만원을 이탈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39,000원이든 38,000원이든 38,500원이든 매수를 하셔서 대략 한 42,000원 정도에서 2,500원 정도에서 한번 매도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첨보. 자, 첨보는 일단 요 21선 구간이 있는데요. 21선이 79,335원. 내일이면 아마 79,000 이게 한 500원이나 600원까지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러면 대략 한 8만원 정도는 지지가 된다라고 봐야겠죠. 일단 21선이 밑에 있으니까요. 오늘 85,000원을 찍었으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저점 정도까지 한 번 더 내려오면요. 85,000원이든 8만원이든 요 정도 가격이 한 번 더 오면요. 큰 무리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없어 보이는데 투자 동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이 샀네요. 예. 큰 무리는 없어 보이니까요. 첨보는 조정이 들어오면 좀 분할 매수 해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모바일 리더는 제가 어저께 아침에 다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은 어제 종가가 제가 생각하는 가격까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2만원을 깨고 내려온다면 정확한 가격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격이 오면 매수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격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다시 했고요. 오늘 급반등이 들어왔습니다. 4.12%가 올랐는데요. 자, 이 종목은 내일은 조금 조정을 받겠지만 오늘 저점이 저는 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극동유화 한번 보겠습니다. 극동유화도 오늘 꼬리가 길게 두 번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할 때는 3,860원? 3,860원에서 3,900원 정도 만약에 한번 오면 매수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외국인은 좀 많이 샀습니다. 기간은 조금 팔았지만요. 자, 만약에 3,900원이나 3,850원 요 구간에 한번 기회를 준다면 그 구간에서는 한번 매수해 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크리스탈 신소재는요, 요 20일 라인까지 오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요 21선 라인이 1672원 1672원 맞나요? 예. 1672원 1680원 내일은 1682원 정도 되겠네요. 대략 한번 1700원 정도? 다 왔네. 자, 조금만 더 빠지면 하여튼 21선을 저는 타치하면 그때 진입을 한번 해보든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직 외국인이 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체리브루는 이제 조금 보유하신 분들은 분할 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3,835원 팔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줬거든요. 1차 목표가는 이미 도달을 했고요. 2차 목표가는 조금 남아있지만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이제는요 올라올 때마다 분할 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성 엔지니어링, 이게 이제 IT 쪽인 문제인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저도 참 난감하네요. 이 종목은 참 이게 정확하게 잡히질 않아요. 왜냐면 기관의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으니까 매일 언제까지 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팔고는 있는데요. 일단 언젠가 한 번은 외국인의 기관이 한번 들어오겠죠, 그죠? 네, 그때 매일매일 체크를 하셨다가 바로 장중에라도 체크를 하셨어요. 따라 붙으면 됩니다. 장중 체크를 꼭 하셔가지고요. 일단 차트상으로는요, 제가 이 파동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요. 제가 파동을 좀 많이 보는데 1파 상승, 2파 조정, 그 다음에 3파 상승. 요 캔들 하나가 3파 상승으로 봐야 될지 이게 헷갈립니다. 분명한 것은 요 1파 상승 구간의 요 종가보다는 분명히 지점이 높거든요. 그럼 요것도 하나의 파동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1파 상승, 2파 하락, 3파 상승, 4파 하락, 5파 상승, 5파 작은 소파동이 완료가 된 거거든요. 만약에 이 캔들이 중간에 있는 작은 캔들 하나가 만약에 파동을 계산이 된다면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저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7,200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운데 캔들이 만약에 하나의 파동으로 계산한다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을, 이 가운데 캔들을 하나의 파동으로 계산하지 않고요, 그냥 이 캔들을 그냥 한 묶음을 했어요. 요렇게 이거를 그냥 하나의 파동, 요 전체를 하나의 파동으로 봐버린다면 주성 엔지니어링은요 어디까지 빠지냐면 대략 7,650원 정도까지, 네, 7,650원, 7,700원 정도 그 구간이
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7,650원에서 7,700원 요 구간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캔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요. 일단 보조 지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주봉선 보조 지표는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요. 만약에 제 생각에는 7,700원 정도 한번 7,650원 한번 찍고 나면 반등이 뚫을 것 같거든요. 그때 그 반등의 세기를 좀 체크하셔서 비중 조절을 좀 하시든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또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하나의 파동으로 봐버리면요. 그래서 반등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는 비중 조절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시고요. 만약에 기관의 외국인이 지금은 계속 팔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 장중 체크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금 보유자는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요. 일단 7,700원 정도, 7,650원, 7,700원 정도 구간에 한번 가격이 들어온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관의 외국인 수급을 장중에 체크를 하셔서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승 엔지니어 하나만 보면 뭐 워닝홀딩스나 동진세미크 이런 다른 IT주도 다 그냥 대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에이프로젠 KIC라는 종목이 오늘 정말 고맙게도 아침 시가를 굉장히 높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아침 시초가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중간에 제가 3,790원에 한번 잠깐 들어갔다가 바로 빠지는 것을 보고 바로 손절시켜 버렸는데요. 이 종목은요, 글쎄요, 캔들이 굉장히 크죠. 되게 무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로 위에 5일선과 11선이 밑에서 지지는 해주고 있지만요, 요 21선을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21선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요, 이 21선에서 언젠가는 한번 터치를 하고 돌아가지 않을까, 근처까지는. 지금은 21선이 내일 정도면 아마 3,520원까지 올라올 것 같고, 모레 정도면 3,540원까지 올라올 것 같은데, 요 21선을 3,500원, 한 40원, 50원 정도에서 한번 터치를 하고, 돌아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3,645원이니까요. 지금 가격에서 대략 3,550원만 잡아도 뭐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2% 내지 한 2.5%인데, 조금 더 하락의 여지는 조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꼭 온다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은요, 그냥 뭐 홀딩 하셔도 됩니다. 뭐 빠져봤자 3,550원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내일 반등을 조금 줘서 3,700원이나, 우선 1차적으로는 3,700원이 저항성이 될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3,750원이 저항성이 될 것 같습니다. 요 구간을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 좀 비중 조절과 단타를 치시면서 매매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일단 3,540원이나 50원까지는 열려 있다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대충 설명은 다 했고,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 상황이 좀 녹록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은 수요일까지만 제가 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수요일까지 왔는데 제가 무슨 답을 지금 드려야 되나, 무슨 답을 드려야 되지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이번 주까지는 제가 좀 지켜보고 매매를 하시더라도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쯤 매매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신규 매수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거든요. 일단 수요일 현재까지도 저는 판단을 못하겠어요. 저는 일단 하락 쪽에 비중을 뒀기 때문에 제 예상대로 흘러나왔는데요. 내일부터 반등이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요, 이제 반등이 좀 임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은 단기적으로 반등은 임박한 것 같거든요. 일단은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까지나 좀 지켜보시다가요, 제가 생각하시는 거 말씀드리는 금요일 오후장이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장에 한 번 더 좀 더 확인하시고요, 매매를 하시면 단기적으로는 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반등의 세기를 확인하시고 나서 반등의 세기를요, 반등이 약하면 다시 또 비중 조절이나 아니면 매도를 통해서 다시 또 현금 확보를 하면 되거든요. 자, 일단은 지금은 기본적으로 현금 보유 비중은 무조건 30% 이상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어찌 될지 모르니까 시장이요. 자, 고맙습니다.